네, 안녕하세요. 정보수의 땅 따먹기 정진관입니다. 오늘은 네이버 폼으로 접수된 사연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은 이래요. 노부모님 유일한 재산 팔까요 말까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사연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부모님께서 3층짜리 다가구 건물을 소유 중에 있으시고 재개발 바람이 불었는데 추가 분담금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고들 이야기해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폼 접수 중이라고 정보수 진작 말씀드렸죠. 정보수 땅 따먹기 들어가서 더보기 누르면은 온라인 상담 및 영상 답변 신청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 클릭해 보시면 되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고 계세요. 그런데 이 사연에 유독 눈길이 갔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봤고요. 자,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현재 더블역세권 신정역과 신정 내거리역 인근에 시부모님이 신정 4동의 3층짜리 다가구 주택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이곳에서 월세 조금 나오고 있고 기본 연금으로 생활 중에 있으세요. 신정 4동 같은 경우에는 70%가 동의해서 진행할 것 같고 27년에 이주를 시작해서 10년 후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추후 20억 정도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현재 70대에서 80대 노부모님께서는 월세 소득이 없으면 생활이 어려운 사정이시고요. 향후 부동산 시장이 안 좋다는데 어떻게 될까요? 더불어서 재개발을 하게 되면 추가 분담금을 요청하고 있는 게 상황인데 2억에서 3억 원, 많게는 3억에서 4억 원 정도 노부모님이 더 내셔야 하는 사정입니다. 현재 인근의 빌라도 과거에 2억에서 3억 원 정도 했는데 5억 원 정도의 시세가 많이 뛴 상황이다. 더불어서 저희 부부는 40대 자가빌라로 연 3천 정도 저축을 하고 있고 자녀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금 관련돼서 몇 가지 여쭤보셨는데 이렇게 현 상황을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뽑아보면 이런 거예요. 개발 호재가 있을까요? 향후 부동산 시장 하락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70대에서 80대 노부부께서 약 3억 원에서 4억 원 정도의 빚을 지는 거 괜찮을까요? 연로하신 어르신들 수익이 없고 생활비도 걱정이 되네요. 시부모님 집과 비슷한 형태의 근처 다가구 집이 12억 원의 매물이 나와 있고요. 재개발 붐을 타서 10억 원 정도는 어렵지 않게 받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를 받아서 3억 원 정도 어르신 살 집 드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약간 보태서 상가짜리 하나 받고 월세 받아서 생활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질문을 함축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한번 끌어가 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부동산 하락 시장에 영향이 없을까라는 내용인데 결론은 당연히 있고요. 정보수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데이터, 과거 사례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게 더 신뢰가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2022년 9월 21일 최근에 나온 뉴스입니다. 이름하여 지방광역시도 조정 대상 지역 전면 해제. 결론은 문재인 정권이 꽝꽝 잠가놨던 거 윤석열 정권 들어가면서 하나둘 풀리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정보수가 1년 전쯤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이 부분이 오늘날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 핵심 내용은 이거예요. 상반기 이후 시장 변화를 중심으로 최근 주택 동향을 한번 살펴봤는데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고 더불어서 미분양도 증가하고 있어서 앞으로 엄청나게 많은 공급이 예상되는 바 선제적으로 규제지역 해제가 필요하다. 달리 얘기하면 오늘날 연착륙을 시키고 싶으나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팍팍 풀어질 예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시장 반응은 이러네요. 부동산 규제지역 풀었지만 고점 인식이 여전하고 얼어붙은 주택시장 규제 확 풀었지만 영향은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사실 정보수 이 부분이 가장 심각한 것 같습니다.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 올해 들어 최저, 경매 건수는 가장 많다라는 뜻인데 일반 시장에서 풀린 매물뿐만 아니라 선반영이라고 불리는 그 경매 시장마저도 꽝꽝 얼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자가 높아서 이율이 세서 그럴까요? 정보수 생각은 그렇지 않을 것 같고요. 자, 과거를 바탕으로 한번 흘러가 볼게요. 자,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모두 다 모셔와봤고요. 최근 20년을 기점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타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시고요. 2003년부터 8년까지 어떠한 정책들을 내놔나 볼게요. 2003년 국토교통부 자료예요.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권 전매 강화. 같은 2023년입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확대, 분양권 전매 금지, 부산대구 일부 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자, 이렇게 강화, 금지, 과열지구 지정 계속 쪼다 보니까 주택가격이 계속 올라갔던 거예요. 결국은 어떠한 정책을 펼쳤냐?
야, 이게 집값이 오르는 게 우리가 쪄서 그런 게 아니라 결국은 집이 부족해서 그런 거라고 흘러갔고, 당시에 2기 신도시란 엄청난 프로젝트로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을 하죠. 하지만 여전히 강하게 규제를 두고 있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전면 해제 검토된 바 없다. 이게 뒤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정권이나 똑같아요. 끝까지 절대 규제를 풀지 않다가 3기 신도시 발표를 합니다. 자, 쭉 달려가 볼게요. 다음 이명박 대통령으로 넘어가죠. 자, 오늘날 윤석열 대통령과 평행 이론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바로 나오죠. 수도권 과밀 억제권 지역 내 주택 등 전매 제한 완화. 오늘날 나오는 뉴스랑 같아요. 수도권 과밀 억제 지역 내 전매 제한 완화로 거래 활성화 기대. 강남 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분양가 상한제 원칙적 폐쇄. 재건축 부담금 부과 중지. 이게 뭐냐면은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면은 건축 경기도 따라서 좋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 보면 우리나라의 엄청난 축을 담당하는 세금을 걷어들임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니 건축 시장 또한 꽝꽝 얼어붙으니 세금 걷기가 어렵죠. 결론은 각종 규제 막 풀어주기 시작을 하죠. 토지거래 허가 지역까지도 풉니다. 자, 이 바톤을 이어서 박근혜 대통령으로 넘어가서 계속 풀어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규제 완화 추진,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건축물 용도 변경 대폭 확대, 도시건축 규제 20% 풀어서 연간 5.7조 투자 유발시키도록 하겠다. 자, 다음 문정권으로 넘어갔죠. 이후에 바로 규제 정책으로 돌아섭니다. 강화 정책에 들어가는데 주요 집값 과열 지역의 투기 거래에 대한 실거래 조사, 편법 증여 불법 행위 엄단하도록 하겠다. 개발사업 관련 투기, 불법 거래 단호히 대응하겠다. 조정 대상 지역을 추가적으로 지정토록 하겠다. 이후에 나온 정책이 똑같습니다. 계속 규제하니까 엄청나게 집값이 뛰어요. 노무현 정권이랑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 보니까 어라, 내가 판단을 잘못했네, 집이 부족했네 라고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주택, 신규 공공택지 발표를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도시를 발표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그쪽 일대에 투기 세력이 몰리기 시작을 하죠. 따라서 신도시가 개발 전에 가장 먼저 그쪽 일대의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 LH 직원들일 수밖에 없죠. 그렇다 보니까 그쪽 일대에 엄청난 투기 세력들이 들어갔고 그 결과 철저히 조사토록 하겠다라고 발표하죠. 자, 노무현 정권과 똑같습니다. 부동산 투기 근절 재발 방지 대책도 여전히 꾸준하게 발표를 하면서 추가 공급을 계속 이어나가요. 자, 볼게요. 1차 선도 사업 후보지 선정, 2차 선도 사업 후보지 선정, 3차 후보지 선정, 이렇게 엄청나게 개발할 곳들 이렇게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하죠. 잠군단 뜻이죠. 결론은 노무현 문재인 정권 똑같이 흘러갔고요. 이명박 박근혜 정권 똑같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누구냐? 윤석열 정권이고 가장 먼저 뜬 게 이거죠. 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규제지역 조정. 자, 오늘 나온 뉴스죠. 지방광역시도 조정 대상지역 전면 해제. 따라서 요거를 보면 어쩌면 답이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정권별 상반기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비교인데 너무나도 그래프가 명확합니다. 결론은 이렇게 나지막할 때 매수로 하고 이렇게 고점일 때 매도로 하는 게 어쩌면 고수라고 불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노무현 문재인 엄청난 강화, 이명박 박근혜 완화. 그러면 다음 윤석열 정권 완화 정책이 펼쳐질 건데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이 집들 어떻게 되냐? 기존에 내가 생각했던 그 가치보다 조금 더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정보수 생각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을 불리우는 그들이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자, 다시 시장 흐름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이래요. 시세 대비 10억 싼 것도 뚝뚝 떨어지는 아파트, 강남 불패 붕괴, 경매 시장까지 전염, 감정가 반가까지 나왔다고 하죠. 따라서 결론은 오늘날 현금 확보 시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언급드리고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은 엄청나게 커다란 기회가 올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70에서 80대 노부모님이 재개발을 위해서 3, 4억 원 정도 추가 부담을 하고 재개발에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현재 있는 집을 10억 정도에 매도를 하고 빌라로 이전한 이후에 다른 투자처를 생각해보는 게 어떨까요? 예를 들어 상가입니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따라서 이도 마찬가지로 노무현 정권 이후에 이명박 정권 때 당시의 흐름 한번 체크해보면 될 것 같은데 뉴스를 과거로 좀 돌렸습니다. 이명박 정권 2008년도 뉴스고요.
울산 도심 재개발 사업 3년째 지지부진 느끼시는 바가 있을 것 같아요. 알짜 뉴타운 지분 프리미엄 뚝 떨어진다. 뉴타운 재개발 중단 갈수록 확산. 왜 이러는 뉴스가 나올 수밖에 없냐면은 기업은 현명해요. 돈이 되지 않으면은 안 움직이는데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때 건축업자들이 시원하게 달겨들기가 쉽지가 않죠. 혹은 달겨들어도 커다란 이익이 생기기 어려운 구조고 더불어서 핵심 단어는 이거예요. 미분양이 쌓이고 집값이 하락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건설 경기가 동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오늘날 미분양 주택 수를 보면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이거예요. 2022년 9월 16일자 뉴스입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고요. 270만 호 공급 계획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결론은 엄청난 공급이 서울 경기권 일대에 쏟아지는 오늘날에서 꽝꽝 얼어붙은 주택 경기에서 내가 건설업자라고 치면 신도시에 택지 분양받지 누가 재개발하러 달겨들까? 요것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부동산 관련 조언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로 성장한 나라입니다. 분명하죠? 이때 살 사람이 많고 물건이 잘 팔릴 때 가격이 올라가고 반대로 그렇지 못할 때는 가격이 떨어지는 게 시장 논리예요. 그런데 재미난 거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부동성이라는 공식, 움직일 수 없다라는 공식에 의해서 수출이 어렵습니다. 아파트를 뚝 떼어다가 미국에다 갖다 팔면 좋겠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는 그러기가 어렵죠. 더군다나 오늘날 인구는 줄고 집은 늘어나는 게 100% 정해진 미래예요. 따라서 사줄 사람이 없는데 폭발적으로 줄어드는데 많이 만들면 가격은 어떻게 될까?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루빨리 현금화하셔서 조금 더 좋은 기회를 누려보시면 어떨지 이렇게 권면드리며 이 시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수였습니다. 안녕.